괜찮겠지 하다가 병 키워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말 못하는 반려견일 땐 더 조심스러워지죠. 강아지도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자주 아픈데 겉으로는 잘 티도 안 내고 꾹 참아버리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반려견들은 아픈 걸 본능적으로 숨기려 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놓치면 이미 늦은 반려견이 보내는 주요 건강 신호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병 키우기 전에 알아차리면 우리 아이 고통도 줄이고 병원비도 아낄 수 있잖아요. 혹시 지금 반려견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식욕 변화와 소화기 이상입니다. 식욕이 갑자기 떨어진다? 이건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보통 하루 이틀 굶는 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2회 이상 반복되는 구토나 지속적인 설사, 특히 혈변이 보이면 바로 병원 가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장염이나 장출혈, 췌장염 같은 급성 질환은 물론이고 중증 감염이나 이물 섭취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식욕이 줄고 물만 마시다가 노란 토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췌장염 등의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배가 부푸는 느낌과 함께 설사를 반복한다면 장염이나 기생충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사료가 질려서 안 먹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식도 안 먹고 평소랑 다르게 무기력함이 동반된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 변화와 통증 반응이에요. 강아지가 구석으로 숨거나 만지려 할 때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어딘가가 아파서일 거예요. 반려견은 통증이 있어도 짖지 않고 무기력하게 잠만 자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불안, 공격성, 회피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예전에 저희 둥이도 산책 중에 뭔가 잘못 주워 먹은 뒤에 몸 상태가 힘들었는지 제가 안아주려 하니까 낯설게 으르렁거리면서 물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처럼 만지면 움찔하거나 안기기를 피하고 갑자기 낯선 공간에 숨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격이 원래 예민한 아이인데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평소 성향과는 다르게 과하게 예민해졌거나 자주 숨는 행동이 늘었다면 체크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의심되면 관절이나 치아, 척추 상태를 병원에서 진단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세 번째는 호흡 문제와 고열 증상입니다. 숨이 차 보이거나 혀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한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정상적인 호흡수는 분당 15에서 30회 정도인데 이보다 빠를 경우, 그리고 잇몸이 창백하거나 청색으로 변한다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예요. 평소보다 헐떡이는 시간이 길거나 고개를 뻗고 헐떡이는 자세는 폐렴이나 심장병, 기도협착 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반려견이 편하게 자고 있을 때 1분 동안 배가 몇 번 오르내리는지 세면 호흡수를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30회 이상이면 병원을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고열이 동반되면 열사병일 수 있어서 특히 여름철엔 더 위험해요. 고열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장 체온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강아지의 정상 체온은 38에서 39.2도 사이입니다. 만약 39.5도 이상이면 고열로 간주하는데 40도 이상이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집에 반려동물용 디지털 체온계가 없다면 귀 뒤나 배 부분이 평소보다 뜨겁고 혀를 계속 내밀면서 침을 많이 흘리는 것도 고열의 간접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자가 대처는 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병원에 내원해주세요. 네 번째는 배변과 배뇨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화장실 실수가 잦아졌다면 신경계 이상일 수 있어요. 부신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질환인 쿠싱 증후군이나 당뇨병, 방광염 등은 배뇨 양상 변화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소변 횟수가 갑자기 늘거나 색이 짙고 냄새가 강해졌다면 비뇨기 문제를 의심해봐야 해요. 갑자기 배변 패드가 아닌 곳에 대소변을 본다면 스트레스, 인지장애, 신경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노령견이라면 요실금이나 방광 조절 기능 저하도 배변 실수의 원인일 수 있고요. 물을 유독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늘었다면 당뇨병 초기일 가능성도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채취한 소변 샘플을 들고 동물병원에 가시면 진단이 훨씬 정확해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외관상의 변화가 생겨요. 강아지를 쓰다듬다 보면 어느 날 작은 혹 하나가 만져질 때가 있어요. 혹이 갑자기 커지거나 단단하면서 잘 움직이지 않고 피부색이 변하거나 진물 또는 피가 난다면 꼭 병원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혹의 경우 종양이나 자궁질환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체중이 한 달 사이에 10% 이상 줄은 경우에도 만성질병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 꼭 병원에 내원해 보세요. 피부에 발진이 나거나 냄새가 심해지면 곰팡이성 피부염이나 내분비 문제일 수 있어요.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에서 복부가 팽창되고 분비물이 나타나면 자궁 축농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우리 아이 몸 구석구석을 촉진하고 체중도 주기적으로 체크해보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세와 보행 변화예요. 강아지가 평소에 잘 올라가던 계단을 망설이거나 산책하다가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걷는 경우, 그리고 발을 끌듯이 걷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관절이나 척추 또는 신경계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강아지가 빙빙 도는 행동, 일명 서클링을 하거나 발등으로 걷는 증상은 디스크나 신경계 질환을 나타낼 수 있고요. 실제로 집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슬개골 탈구나 고관절 문제를 가진 강아지들이 통증을 피하려고 걷는 걸 꺼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끄러운 경우가 아닌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환경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전문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노령견이라면 디스크나 관절염, 퇴행성 신경질환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진행해주세요. 강아지는 아파도 티를 안 내기 때문에 보호자인 우리가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 싶은 그 순간이 우리 아이를 지켜줄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반려견의 건강 고민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